네, 이번 강의는 그 극대극소와 미분 2강입니다. 자, 앞에 강의는 문과 친구들하고 이과 친구의 공통이라면 이제는 이과 친구들만 공부할 내용이 추가되는 것만 이제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요. 뭐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래프 그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추가되는 내용은 하나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것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도 이과 친구들은 좀 달라져요. 왜냐면 사인이나 지수나 이런 분수 같은 형태의 그래프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달라지고요. 이 두 가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정의를 정확히 알고 그래프 그리는 방법만 살짝 첨가되는 내용이 있는 건데요. 자, 그냥 요 새로 추가되는 것들만 할까 하다가 자, 극대극소에서 한번 요런 문제 하나만 좀 보면서 좀 이과 친구들은 좀 더 깊이를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앞의 내용에서는요. 다항함수, 그지? 3차, 4차 이런 다항함수들에서만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극값을 찾는 걸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았어요. 도함수 0되는 값만 찾아서 바로 그래프 모양만 생각하면 됐었는데요. 자, 이제는 이것처럼 예를 들면 사인, 코사인, 지수함수라든지 분수함수, 루트가 들어간 무리함수 복잡한 것도 있어요. 다양한 식들에서 다 극대극소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한번 연습 삼아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적용해서 한 문제만 풀겠습니다. 자, 이 함수가 극값을 가질 a의 범위를 구해봐라. 이게 문제예요.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는 요 도함수가 일단 0되는 그런 x를 찾아야 되겠죠. 이런 x값을 찾아서 그 x값의 좌우에서 실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야. 자, 그러면 이것의 근이 반드시 실근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근의 좌우에서 도함수보가 바뀌어야 된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돼. 자, 이 두 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미분해 보면 요게 1-a 곱하기 sin x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0 되는 그런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쓰고 싶거든. sin x는 a분의 1 이게 상수니까요. 그럼 여기서 x를 찾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런데 잘 보면은 이 문제가 생기죠.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려면은 a가 0이 아닐 때에서 이제 이름 풀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하면은 a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나 이건 이 얘긴데. 그럼 여기다 잠깐 밑에다 이거 써볼까요? 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나 문제에서 그냥 x니까 그지? 그럼 직선되면 극값이 존재할 리가 없죠. 요때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결론이 하나 난 거고요. 자, 지금 0이 아닐 때만 생각해 보면. 자, 요 방정식이 실근이 존재해야 됩니다. 요게 실근이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 그래프를 두 개 그려보면 되겠죠. sin x랑 어떤 상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면, sin x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계속 범위는 안 정해져 있죠. 그다음 a분의 1이 이제 와닿지 뭔가 그렇죠. 요렇게 뭔가 사인하고 만나는 지점에 있어야 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교점들이. 그러네요. 그러면 자, 요 근은 일단 존재하려면은 어때야 돼? a분의 1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거를 만족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죠? 실근이 존재하니까. 자, 그럼 요건 된 것 같은데 두 번째 이제 뭘? 그렇지. 요 교점에서 여기를 잠깐 알파라고 잠깐 놓으면은 이 실근에서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알파의 왼쪽에서는 잘 보세요. 왼쪽에서는 sin x보다는 a분의 1이 더 높잖아요. 함수값이. 그지? 그러니까 요 두 값을 봤을 때 이쪽이 더 커지죠. a분의 1이. 맞지? 그 다음에 알파의 오른쪽에서는 a분의 1보다는 sin이 더 높죠. 값이. 그러니까 이 값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얘가 컸다 하거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값의 이 전체 값의 부호가 바뀌겠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잘 생각해 다시. 이쪽이 컸다 한단 말이 얘가 양수였다 음수였다 이렇게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 생각해 보면. 그러네. 그러면 요 알파에선 분명히 그지? 극값을 갖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그러면 답이 다 된 것 같은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a분의 1이요. 정확하게 요렇게 1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갖는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도 실근은 존재합니다. 분명히. 이걸 잠깐 베타라고 잠깐 생각해 보면
자, 이 베타의 좌우에서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서는 어때? 사인보다 a분의 1이 더 높죠. 오른쪽도 마찬가지 사인보다 a분의 1이 더 높죠. 그지? 그러니까 사인과 a분의 1 두 값이 이제는 한쪽 이게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부동호가 이쪽이 항상 크단 얘기야. 잘 보면 이 지점에선 이해 가시나? 그럼 이쪽이 항상 크면은 이 부호가 바뀌기 위해서 안 바뀌기 위해서? 안 바뀌죠. 이건 여러분들이 숫자를 넣고 확인하셔도 이해 갈 겁니다. 이 부호가 안 바뀌어요. 아,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그지 극값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구나. 아, 따라서 여기서 등호를 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a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된다가 실제 우리가 구할 a의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이거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a 범위만 구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서 a 범위 어떻게 구할까? 양변에 바로 a 곱하는 친구인데 굉장히 위험하죠. 지금 a가 양인지 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뭐 이런 건 뭐 여러분들 1학년 때 많이 했지만 그래프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y는 a분의 1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 a축에다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죠. 그럼 그 사이에 그래프가 들어가려면 어디에?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 지점이 1이 될 거고 요 지점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결국은 a 값은 1의 오른쪽하고 마이너스 1의 왼쪽이다 해서 결국 a는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잘 이해 들으세요. 자, 이 세 번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인데요. 자, 보시면 뭐 앞에 강의에서와 비슷합니다. 도함수가 0되는 곳을 찾아서요. 그런 x를 그 x값 좌우에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살피면 이제 뭐 극대극소나 이런 게 생겨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이까지는 똑같은데요. 꼭 추가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좀 복잡한 그 다항함수가 아닌 함수들은 꼭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을 조사한다 이건데요. 이게 지금 실전에서 아마 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데 이런 얘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의 극한하고 마찬가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하고 분모가 0 되는 지점에서의 좌우 극한하고를 꼭 살펴야 됩니다. 자,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시. 그러니까 그래프가 있으면 x가 무한히 커질 때 극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그리고 분모가 0 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의 좌우 극한을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 극한을 봐야만 여러분들이 그 모양을 정확하게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점근선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대부분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모가 0 되는 지점은 다 점근선이 됩니다. 일단.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대칭성요. 어떤 그래프가 식이 처음부터 딱 봤더니 이게 x축대칭이다. 그 사실만 알아채면은 그래프 그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모르고 하는 것보다 훨씬 그래프 그리는데 이해가 빨라요. 뭐 정의역 치역 마찬가지죠. 정의역 치역.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많이 경험했던 이런 함수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설마 이런 함수를 그리는데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리는 없죠. 왜냐면 루트 안에가 양수여야 되니까, 함수니까. 루트 안에가 양수면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만 그려진다는 얘기지, 그래프가. 뭐 이런 정의역 같은 것도 식에서 바로 알 수 있으면 찾아내야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되고요. 뭐 절편도 마찬가지입니다. x절편, y절편을 찾아보시면 그래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셔서 그래프를 정교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문제로 가볼게. 자, 첫 번째 문제요. 자, 이걸 그려봅니다. 자, 갑니다. 바로 도함수를 구하죠. 그럼 분수함수의 미분법이 어떻게? 분모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마이너스 분자는 그대로 밑에 거 미분. 됐죠? 그럼 정리하면은 x-1의 제곱분의 2x, x-2 나오네요. 자, 얘가 0 되는 x값을 찾아보면 x는 2가 나오죠. 됐습니다. 자, 그럼 이 2를 가지고 여러분들 증감표를 그려야 됩니다. 그죠? 증감표를 그려야 그래프를 정확히.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요. 증감표 없이도 충분히 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 f지. 그리고 지금 쌤이 좀 혼용했는데 이게 fx고 이게 f'x예요. 자, 이렇게 해서 증감표고 여기 2 나왔으니까 그 2를 여기다 쓰고요. 이제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살펴야 되죠. 증감표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함수의 부호 변화.
자, 그럼 2의 좌우에서 도함수 부호 변화를 살피면 되는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이건 당함수일 때 이렇고요. 실제로 지금 분수함수는요. 정의역을 보시면 분모가 절대 0이 아닐 거니까 1이 아니겠죠. 그 정의역은 x는 1이 아니단데 그 분모 0 되는 값도 여기다가 첨가를 해서 꼭 증감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0 되는 값 외에 분모 0 되는 값도 첨가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정의역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이 문제가 x가 0과 4 사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럼 여기다 끝점은 4를 쓰고 요 맨 앞에는 0도 쓰고 그지? 그런 것까지 첨가하는 겁니다. 원래. 자 볼게요. 도함수 부호 변화인데 도함수가 얘잖아요. 근데 얘는 제곱이고 얘는 지수니까 부호가 항상 양수죠. 그럼 결국 도함수 부호 변화는 요곳의 부호 변화만 살피면 되는 거겠네. 그지? 그럼 x-2의 부호만 보면 x가 2보다 클 때는 양수, 2보다 작을 땐 다 음수겠죠. 그러면 이게 감소하다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있으면 됐네요.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 0 되겠네요.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1일 때 함수값이 없거든요. 그죠? 1일 때 y값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림이 될 리가 없죠. 함수값 자체가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봐야 될 게 극한이거든요. 자, 아까 얘기한 거 바로 갑니다. 리미트 x가 먼저 무한대로 갈 때 저 함수. 바로 쓸까 여기다? 그래, x 좀 글씨가 작은데 확대해서 볼 수 있나 이거? 네. 그리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 그리고 리미트 분모 0 되는 지점의 좌우 극한이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의 극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의 접근할 때의 함수의 극한. 아이고, 이거 다 알아봐야 돼요. 지금은 선생님이 다 써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실전에선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잊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걸 잊지만 않으면 돼요. 자,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극한이죠. 어떻게 할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지금은 빠르게 로피탈 쓸게요. 자, 미분합니다. 바로 갈게 그냥. 미분하면 여기다 바로 쓸게요. 이거 따로 계산해 보셔도 돼. 분모 미분하면 1분의 9, 분자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를 다시 무한대 넣으면 얼마 나와? 무한대 넣으면 이거 무한대 나오겠네. 발산하고. 요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그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것도 똑같네요. 그죠? 그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이것도 무한대겠네. 그지? 아니죠. 이거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것도 로피탈 쓰면 똑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다 넣어보면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분자는 2의 마이너스 무한대죠. 형태를 보면. 근데 이거는 다시 보면 어떻게 돼?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이죠. 이게 지금. 좀 기호가 좀 안 하다 하면 여기다 만 써보세요. 1만. 1만을 써보면 이해 가실 건데요. 결국 무슨 뜻이야 얘는? 이게 0에 가까워져. 0에. 밑에는 무한대인데 분자는 0에 가까워져요. 점점. 결국 0에 가까워지겠죠. 그 분수값은. 이런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죠. 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접근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무한소가 되는데 정확히 마이너스 무한소가 되겠죠. 1보다 작으니까 x가. 위에는 거의 1에 가까우니까 2가 되겠죠. 2는 상수. 그럼 무한소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겠죠. 요게 양의 상수니까. 마찬가지 얘는 어떻게 되나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 되나? 이렇게 다 살펴보시고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봅시다. 1부터 볼게요. 자, 1이 극한 두 개가 어디였나? 요거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여기 2라는 지점에서는 함수값이 뭐야? 2에서는 요 값이 나오죠. 여기다 2 넣으면 그렇지. 여기 2 제곱 나오네. 결국 2,2 제곱 좀 더 큰데 좀 그림은 좀 다르네. 자,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가 점인데 여기 좌우로 해서 이렇게 증가하니까 요런 모양을 갖겠네요. 여기는 그지? 그런데 1에서는 여기다 정선을 미리 그릴게. 여기 정선이 돼서 왜냐면 1보다 봐봐요. 우극한이 무한대니까 요렇게 접근하면 함수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뜻이니까요. 아하,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전에 계속 가까워지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때문에. 마찬가지죠? 1보다 작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뭔가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로 정말 가까이 된다니.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이니까 0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y 값이 그렇지. x축이 가까워진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가 되니까 결국 얘는 그냥 쭉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죠? 뭐 여기다 뭐 궁금하면 절편까지 더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절편 찾아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렸는데 꼭 요 극한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서 정의역, 치역, 그지? 그리고 절편, 대칭성을 추가로 조사한다. 뭐 이런 거 느낌을 꼭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그래프입니다. 자, 얘도 뭐 ln 들어 있어서 그렇지 아까랑 방법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친구는 뭐 이거 꺼놓고요. 스스로 그린 다음에 답하고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미분해서 자, 이거 분수함수 민법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공식 다 알고 계시니까 선생님 빨로 찍게 그냥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ln x 나옵니다. 자, 그럼 그냥 0 되는 거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분모가 분자 0이니까 x는 2가 나오죠.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증간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증간표 없이도 하는 것도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 잘 늘지 않거든요. 그럼 0 되는 값이 2가 되니까 요 2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분모 0 되는 지점이 0이니까요. 그죠? 여기다 아까처럼 0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는 처음부터 정의역을 생각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ln이 나왔으니까 아하, 정의역이 양수구나.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 분모 0 되는 지점은 없죠. 어떻게 보면. 없어요. 0 되는 지점이 없잖아, 이거 보면서. 그래서 뭐 안 쓰면 안 되나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한 x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이 0이 지금 왼쪽에 끝구간이니까 여기다 0을 써주는 게 좋은데요. 근데 0이 포함이 안 되니까 보통 괄호를 많이 쳐요. 그냥 0에서는 정의역은 빠지지만 그 극한이나 어떤 모양새는 그 근처에선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갑니다. 그럼 이길 땐 얘는 0이 되고요. 그 도함수 부호 변화가 어떻게 돼? 얘는 양수니까 항상, 그지? 여기서 이건 양수니까 필요 없고 이 부호만 관찰하면 되겠죠. 요 부호만. 그럼 x가 2보다 크면 요곳의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죠. 이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해보시고. 뭐 여기서는 아무것도 쓸 거 없어요. 확인할 게 없죠. 정의역 아니니까. 그 다음 2 넣으면은 함수값은 뭐 2분의 1 나오고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네. 그러면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데요. 바로 그리지 마시고 꼭 극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바로 자, 리미트 어디로? 그렇지. x가 무한대로 가는 저 함수의 극한. 그리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죠, 지금? 0이 한 개니까 아하, 0으로 갈 때만 알아보면 되는데 그것도 0의 뭐야? 우극한이란 걸 알게 되겠죠? 플러스 0으로 갈 때 함수값 ln x. 이 두 개만 구하면 되겠네. 그죠? 분모 0 되는 지점 하나, 무한대 하나. 그렇게. 자,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로피탈 쓰세요. 이런 거 빠르게. 로피탈 쓰면 0 나오죠. 해보시고. x가 0으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나? 얘는 어디로 가요? 어떻게 돼? 0 넣으면 이게 무한소가 되고 위에는 0에 가까워지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되죠? 알겠나? lnx 그래프 생각하시면 되죠? lnx가.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결국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극한값 알아보면 그냥 그리면 돼요, 이제. 0이고 여기가 2가 되니까 뭐 여기가 2분의 1 돼서 여기 모양에서 그지? 이렇게 극대점 이렇게 모양새가 극대점. 그리고 무한대로 갈수록 0에 가까워진단 말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아하, 여기 y축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구나, y값이. 그 다음에 이게 0에 가까우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아하, 이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 쉽죠? 세 번째 좀 특이한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매개변수 그래프죠. 자, 이렇게 t가 매개변수로 들어있는 함수인데요. 만약에 t만 소거할 수 있다면요. 두 식을 뭐 적당히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렇게 제곱해서 빼거나 해서 t가 소거만 된다면야, 즉 그래서 x와 y에 관한 어떤 방정식으로만 표현이 되면 뭐 아까처럼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t 소거가 안 돼요. 하지만 그대로 가세요. 도함수를 구해서요. 걔가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다. 뭐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도함수를 구한다는 얘기가 결국 지금은 뭐예요? dx분의 dy 구한다는 얘기겠죠. 그럼 요거 기억나시죠? 매개분수에서 dx 요거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쓸까 그냥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 이렇게 구했었잖아, 그지? 그럼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죠. x를 t에 관해서 미분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t 위에는 요거 미분하니까 사인 t, 그지? 그럼 얘가 0 되는 지점 찾으면 t 값은 뭐예요? 분모 0이니까 뭐 그지? 0하고 파, 2파 이런 건데
이 범위에 들어가는 t값은 파이밖에 없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증간표를 한번 그려보는데 지금은 극한을 알아볼 건 없어요. 뭐 분모 0되는 지점도 없고요. 분모 0될 리가 없죠. 생각해 보시면. 이 범위에서 얘는 0 안 돼요. 항상 양수거든. 그래서 지금은 뭐 극한 같은 건 알아볼 게 없고요. 또 구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t의 범위 가지고 t 값이 나왔거든. 근데 우리는 그래프 그릴 때 증간표를 t 값으로 증간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x 값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x의 범위를 알아봐야 돼요, 실제로. 그럼 t가 0부터 2파이까지일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좀 이거를 바로 x 범위를 여기서 찾아내면 되는데요. 조금 좀 설명이 복잡할까 해서 좀 약간 그런데 얘 미분해 보면요. 아까 요거였죠. 요거 보세요. 요거 보시면 항상 양수죠. 이게 증가하거든, 얘가. 이게 항상 양수란 말이 이 함수 x는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야. t가 증가할수록 x도 그냥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x는 그냥 이 t 값에 따라서 그냥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t에다가 0 넣으면은 x 값이 0 나오고요. 여기다 쓸까요? 0. 2파이 넣으면은 x가 2파이 나오죠. 그냥 t가 증가할수록 x도 증가하겠다 해서 결국은 x 범위를 여기다 써줄 수가 있어요. 그 0부터 2파이까지다라는 거거든. 여기만 찾으면 되고 값이 빠지니까 이렇게 괄호 형태로 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가 0되는 값이 파이죠. 파이를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게요. x 값이 아니라 t 값이에요. 그럼 이 t 값 파이를 여기다 넣어줘야 되죠, 실제로. 그럼 여기다 파이를 넣어보면 x도 파이 나오네요. 아, x도 파이, 요 파이를 갖다 쓴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도함수가 여기선 0이 된다는 게 확인됐고요. 뭐 파이 갖다 넣으면은 도함수 값이 y값, 그지? 이게 지금 y값이거든. 파이를 여기다 넣으면은 얼마 나와? 이게 2 나오죠. 2. 뭐 이렇게 되고 도함수 부호 변화는 어떻게 되나? 자, 이것의 부호 변화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건 항상 양수니까 이 범위에서 그럼 요것의 부호 변화죠. 그럼 파이보다 작을 때 사인 t는 양수, 음수, 증가하다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0에서는 정역이 빠지지만 대입해 보세요. y값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지? 이 y값이요. x에다 0 넣으면 x가 0일 때는 t가 0이었죠? t가 0이면 결국 0이 나오겠죠, y값이. 2파일 때도 마찬가지 0 나옵니다. 여러분들 넣어보시면 y값에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어떻게 될까? 여기가 파이가 되고 파이, 2를 지나니까 여기가 되고요. 이게 극대 모양이 되면서, 그지? 그 다음에 0,0 여기를 지나고 2파이, 0 여기를 지나면서 이런 모양이니까 결국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뜻이네. 됐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매개 변수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그릴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요철과 변곡점인데요. 자, 먼저 이 요철이라는 영어는 한자입니다. 한자. 뭐 찾아보면 뭐 오목할 요 뭐 이렇게 불룩할 철 뭐 이렇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땅을 가다 이렇게 온폭 패인 거를 요라 그러고요. 이게 불룩 튀어나온 부분을 뭐 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철은 오목볼록을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는. 근데 수학에서는 이 요철을 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우리가 2차 함수 x제곱처럼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아래로 볼록하다고 하잖아. 그지? 근데 이런 말을 잘 쓰진 않죠. 아래로는 볼록하지만 위로는 어때? 오목하죠. 그러니까 이런 같은 얘기야.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오목하다 같은 얘기인데 보통 볼록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래로 볼록, 그지? 이건 위로 볼록 이렇게 말을 하죠. 요철입니다. 한자로 요철. 간단한 얘기 그냥 단어 얘기 하나 한 거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변곡점의 뜻인데요. 이 변곡점의 정확한 뜻을 여러분들은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요철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요철이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3차 함수 있잖아, 그지? 3차 함수를 보면요. 요 지점은 어때? 이제 쌤 송하는 거 봐. 이게 전부 다 위로 볼록하죠. 잘 느껴봐. 위로 볼록, 계속 위로 볼록하지? 위로 볼록 하다가 어느 순간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었죠. 그 어느 순간이 요 지점이잖아, 그지? 이 지점이 변곡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꼭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데는 다 더 요철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든 여기서 이렇게 바뀌든 상관없이 요철이 뒤바뀌는 지점이 변곡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 변곡점도 그렇고 극대 극소점도 그렇고
연속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이게 점이 없는데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 연속이라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요철이 바뀌는 지점이다. 이런 뜻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요 그래프는 어떨까요? 요 그래프는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네. 이건 변곡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게 위로 볼로 가다 또 위로 볼로 가잖아. 안 돼. 변곡점 안 되고요. 또 이런 거 어떨까?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지점은 어떨까요? 이건 되지. 위로 볼로 가다 아래로 볼로 가잖아. 이거 변곡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 꺾이거나 꺾이느냐 부드럽느냐는 변곡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로지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것도 변곡입니다. 자, 부드러울 필요는 없어요. 자, 부드러울 필요는 없다. 꺾여도 된다. 자, 이게 정확한 뜻인데요. 근데 우리가 변곡점에 관한 어떤 성질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런 꺾이는 특이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일반화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변곡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 부분은요. 뒷부분은 전부 다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건 특수한 모양이 없이 부드러우면서 도함수, 이계도함수가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봐 다시. 일반화 시킬 때는 이런 특수한 것까지 끼면 일반화가 안 돼요. 왜 이런 예외도 있으니까 다 안 돼 버려.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렇게 정상적인 당함처럼 부드럽고 도함수나 이계도함수가 미분값이 다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함수에 대해서만 언급을 일반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이 내용인데 먼저 보세요. 뭐 교재도 있고요. 자, 어떤 구간에서 이계도함수가 양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계도함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의 도함수죠, 얘가. 이거 빼면, 그지? 이것의 도함수잖아. 그러면 도함수가 양수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함수는 증가함수란 얘기죠? 와닿지? 이거 증가함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도함수가 증가함수란 얘기는 뭘까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바로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잘 보면 여기 x면 요 값은 무슨 말이야? 요 점에서의 접선기울기잖아. 그지? 접선기울기. 근데 x가 증가했어요. 요 지점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 요 지점에서는 접선기울기가 어때? 아까보다 접선기울기가 증가했죠. 접선기울기가 증가했잖아. 커졌잖아. 그 말이야. 접선기울기가 커졌다 이 말이야. 접선기울기. 아, x가 증가할수록 접선기울기가 커졌다는 말이구나. 됐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요. 아, 이 원래 그래프 fx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뭐 증명도 있는데요. 기본서에는 증명 생략하겠습니다.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fx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 만약에 여러분들 보세요. 위로 볼록한 거 그려놔봐. 자, 이게 x야. 그럼 접선기울기가 여기 이렇게 있었거든? 그럼 x가 증가했어. 그럼 접선기울기가 어때? 아까보다는 더 작아지잖아요. 기울기가 작아지잖아. 안 되지. 이건 안 되죠. 접선기울기가 커지려면 원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야 됩니다.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아래로 볼록하다. 결국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이거 세 개를 같이 세트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래프는 뭐 여러분들 보시면 쉽게 이해가니까 이것도 바로 써보면요. 자, 요게 음수란 말이 도함수, 그지? 이것의 도함수니까 얘가 감소함수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의미하는 게 fx가 위로 볼록하다를 얘기합니다. 아까처럼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fx가 여기다 필요충분 조건이 돼요. 요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함수나 이계도함수가 다 존재하는 부드러운 곡선에서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필충이 됩니다. 양쪽이 다. 자, 그리고 요것도인데요. 밑에 거 잠깐 볼게요. 자, 금방 이계도함수가 양수가 무슨 말이라고? 위로 볼록하 아래로 볼록하다고, 그지? 아까 요 얘기. 이 말이 원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해요. 잘 생각해 봐. 자, 요걸 만족하는 게 fx가 아래로 볼록한 상태다 이런 뜻이고 거기다가 도함수가 a에서 0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 지점을 a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도함수가 0되니까 접선 기울기가 0되는 지점이란 얘기지, A가. 그러면 그 A는 그 함수의 극소점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죠? 맞네. 다시 한번 생각해봐. A에서 접선 기울기는 0이면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을 가지려면 그 지점이 극소점이 되는 건 당연한 얘기죠. 이해 가시나?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어떤 함수가 위로 볼록하죠? 근데 그 어떤 지점 A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됩니다. 그러면 그 지점이 분명히 그 함수의 극대점이 되는 건 당연하죠. 자, 이렇게 그래프로 쉽게 이해하시고 이 사실을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전부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번 내용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림에서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만. 지금 변곡점이 요쯤에 하나 있죠. 보이시지?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를 잠깐 선생님이 B라고 해보면 B의 오른쪽 부분은 어때요? 이 오른쪽 그래프는 위로 볼록하잖아. 위로 볼록하면 이계도함수가 어때? 이 지점에서는 이계도함수 값이 음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B의 왼쪽에서는 어때? 이게 아래로 볼록하잖아, 그지? 아래로 볼록하니까 여기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잘 보면 이 함수가 지금 부드러우면서 이계도함수가 다 존재하기 때문에 아니 요 지점에선 이계도함수 값이 양수다가 어느 순간 음수로 바뀌죠. 그러면 요 변곡점에서는 정확하게 이계도함수 값이요. 이 B에서의 이계도함수 값은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도 원래 증명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이게 부드럽고 이계도함수가 다 존재하니까 값이 없을 리는 없거든. 그 상태라면 분명히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지점이니까 이계도함수가 0 될 수밖에 없죠. 결국 변곡점은 이계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겠죠? 변곡점은 이계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이구나. 또 0 되는 지점에서 변곡점이겠구나.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요런 성질. 그 다음에 또 아까 밑에서 한 얘기. 자, 요 지점을 잠깐 A라고 하면요. 금방 한 얘기 다시 한번. A에서 접선 기울기는 0이 되죠. A에서 접선 기울기는 0이 되면서 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요 얘기하는 겁니다. 0이 되면서 이계도함수가 음수다. 즉 무슨 말이에요?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죠. 위로 볼록하다 그러면 그 지점은 극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F'A는 0이 되면서 F2'A는 음수가 되는 지점이 극점이 되겠구나 이런 성질도 같이 그림에서 같이 좀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린 그림이 이거죠. 이 함수에서는 보면은 요 지점에선 이계도함수가 0 그리고 요 지점에선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은 분명히 변곡점이 되고요. 변곡점이고 또 이계도함수 값이 0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조심할게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분명히 이게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 되는 게 맞지만요.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요. 그 좌우에서 반드시 이계도함수 부호가 바뀐다는 걸 확인해 줘야지만 그 점을 변곡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모든 그림이 다 변곡점이 이런 모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 자, 총정리한 걸 잠깐 써볼게요. 자, 변곡점의 정의가 뭐라고요? 제일 처음에 얘기했는데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별로 혼돈될 게 없어요. 변곡점의 정의는 그렇지. 요철이 바뀌는 지점이죠. 요철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당연히 이 변곡점은 연속인 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끊어진 곳에서 변곡을 얘기하지는 않으니까. 요철이 바뀌는 지점이 변곡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철이 바뀐다는 것이 결국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렇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다. 자, 요걸 꼭 기억하세요.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 아니에요. 꼭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다가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게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변곡점의 결론이. 자, 이 말을 하는데 아까 그림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계도함수가 그지? 이계도함수 값이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 된다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좀 이따 예를 보면 설명하겠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정의를 정확히 외운 상태에서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써놨는데요.
이계도함수 값이 0이 되는 그 지점 B가 그 함수의 변곡점이 되느냐, 또 변곡점이라면 이계도함수가 꼭 0이 되느냐. 자, 이 두 가지 질문인데요. 둘 다 결론은 틀렸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외가 있어요. 자, 어떤 예외가 있냐면 먼저 위에 거요. 첫 번째 거. fx를 x 4제곱으로 잡아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번 미분하면은 4x 세제곱 되죠? 그럼 두 번 미분하면은 12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0 되는 점 생각해봐. 그러면 x가 얼마 나오냐면 0 나오거든. 결국 f2'0은 2'0은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 함수 x 4제곱 그래프를 여러분들 그려보시면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요 지점은 봐봐. 0에서 좌우에서 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이계도함수 값이 다 음수죠. 이계도함수가 여기도 음수, 여기도 음수야. 양수. 이계도함수가 양수. 그러니까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이 값 0이라는 값 좌우에서 바뀌질 않아요. 부호가. 이건 변곡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됐죠? 이제부터 좀 속 시원해지는데.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틀렸어요. B에서 변곡이라고 해서 꼭 이계도함수가 0이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그리고 있는 3차 함수나 그지? 4차 함수 같은 거를 생각한다면 이 말이 맞아요. 다항함수는 이 말이 맞아요. 변곡이면은 분명히 그 이계도함수 값이 0이 되는데 근데 이게요. 꼭 다항함수가 아닐 수도 있죠. 선생님이 지금 다항함수란 말 안 했으니까. 일반적인 함수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데 이것도 좀 이따 문제 보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지금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자, 여기가 B가 있어서 요렇게 내려오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얘는 분명히 요 점이 아래로 볼록하다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변곡점 맞아요. 그죠? 변곡점은 맞지만 이계도함수 값이 0이 안 나와요. 나중에 계산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것 성질을 두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둘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로 하면요. 그럼 선생님 변곡점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자, 보세요. 얘가 0 되는 지점이 변곡점일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안 그렇겠어요? 아까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보시면 3차 함수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0 되는 지점을 먼저 계산은 하되 그 점이 다 변곡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의심을 해야 돼. 그 점의 좌우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느냐를 꼭 확인하자. 이러면 되는 거야. 자, 한번 이제 변곡점을 실전에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연습으로요. 이건 좀 쉬운 문제인데 함수의 변곡점이 있으면 구하시오가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변곡점 구할 때요.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구하는 거야. 원칙은. 그런데 도함수 부호가 바뀌는 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계도함수가 0인 x값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단계가 우선. 그럼 요걸 먼저 구해보면은 두 번 미분하면 되겠죠. 한 번 미분해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미분해보세요. 고배 미분법이니까.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해보시면. 그러면 이계도함수가 0 나오는 지점이 x가 그지? 마이너스 2가 생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답으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0 되는 x값을 구하긴 했지만 반드시 이 마이너스 2 값의 좌우에서 뭐의 부호가 바뀌어? 그지?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바뀌어. 요 놈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는 그냥 잠깐 지울게. 요것의 부호가 바뀌어야 이게 변곡 바뀌나? 그렇죠. 생각해보면 요건 항상 양수잖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보다 x가 작을 때 클 때를 생각해보면 이게 부호가 음량이 바뀌죠. 따라서 이 전체 부호가 이 값의 좌우에서 바뀐다는 게 확인된 후에 우리는 얘가 변곡점의 x좌표구나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변곡점을 구할 땐 답은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맞으니까 마이너스 2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2에 마이너스 2죠. 이렇게 해서 변곡점이 구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자, 두 번째인데요. 얘는 좀 약간 다른 형태를 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접근해 보면요. 이계도함수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먼저 도함수부터 구해 보면은 각각을 미분해서 2x고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범위는 그대로. 됐죠?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2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범위는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이계도함수 값이 0이 나오는 x가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이 값이 0 되는 곳이 없잖아. 어디에도.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계도함수가 0 되는 곳이 없다고 해서 그럼 변곡점은 없다. 아니, 그렇지 않거든요. 이계도함수가 0인 거하고는 변곡점은 원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니까. 아까처럼. 자, 그러면 변곡점이 없다고 결론 지으면 안 되고요.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범위 나눠서 0보다 작을 때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요. 그 다음 0보다 큰 쪽에서는 조포물선 그리면은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계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은 없는데 그림을 봤더니 변곡점은 존재하지요. 아까처럼. 그지? 요 지점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니까 여기가 변곡점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0,0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계도함수가 0 되는 지점을 다 변곡이라고 믿으면 안 돼. 그 좌우에서 도함수 부호 변화를 살피고 또 0 되는 곳이 안 구해진다고 변곡점이 없다라고 결론 내리지 말고요. 마지막으로 그려서 마지막까지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계도함수를 이용해서 극값을 판정하는 문제 하나만 풀어보고 이 단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앞에서 한번 설명했었죠.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도함수 값이 0이 나오면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그러니까 요걸로 극점이 극소냐 극대냐를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하나 보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요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대로 계산만 할 거예요. 요 내용이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이걸 가지고요. 도함수 먼저 구해봅니다. 도함수 f가 12x에다 12x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도함수 값이 0 되는 x 값을 구해보면 x가 0하고 1 나오겠죠. 이거는 뭐 묶어봐도 좋고요. 그 다음 이제 이계도함수까지 바로 구하자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 값의 좌우에서 이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바뀌냐를 알아보는 거잖아, 그지? 뭐 그래도 됩니다. 근데 한번 요걸로 해보자는 얘기야. 그럼 이계도함수가 다시 요걸 한번 다시 미분하면 36x제곱 마이너스 24x 됐죠? 자, 이계도함수를 구해놓고요. 여기다가 0하고 1을 넣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F2'에다가 0하고 F2'에다가 1을 넣어보니까 0 넣으니까 이 값은 0이 나와버리고요. 1 넣으면은 이 값은 양수가 나오네요. 그죠? 이걸 파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중에서 뭐야? 요거죠, 요거. 1은 F'1이 0 된다는 뜻이잖아, 지금. 도함수 값은 0이면서 이계도함수가 양수가 되니까 아하, x는 1에서 극소가 되겠구나를 판정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아니죠. 이계도함수 부호가 0 나오니까 여기선 극대극소라고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굳이 극소값을 구하자면 이제 1 갖다 넣으면 되겠네. 어디? 여기다. 함수값에 넣으니까 얼마 나오지? 0 나오나? 그래서 1,0이 이제 극소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극소값을 구하라구나. 그럼 극소값은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극소점은 1,0. 극소값은 1 넣어서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뭐 그냥 참고로 자, 지금 이제 다 구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게요. 실전에서 극값을 구하라 할 때 웬만하면 이계도함수로 하지 마시고요. 요거 하지 마시고 그냥 도함수에서 이 부호 변화를 따지는 게 원래 제일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그냥 추가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변곡점 강의 됐고요. 새로 나오는 용어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열심히 많이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